안녕하세요, 인테크의 사부작입니다. 오늘은 뱅앤올룹슨의 최고가 헤드폰 베어플레이 H100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이 제품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좀 호기심을 갖다가 가격을 보고 이게 팔릴까, 그리고 야, 저렇게까지 비싼 걸 사서 리뷰를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쨌든 가격 보고 제가 후퇴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기존에 HX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H95도 실제 구매를 해서 찐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H100이 나왔을 때 진짜로 궁금해서 접근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소식이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과연 팔리고 있나? 뭐 리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안 팔리겠지 하고 봤더니 아니, 이게 웬걸 품절인 거예요. 근데 스토어 하나에서만 품절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량을 한번 구해보려고 여기저기 좀 연락을 드렸는데 불가능하더라고요. 진짜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SSF몰에서 물량이 있는 걸 보고 제가 잽싸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진짜 너무 비싸. 200만 원이. 뱅앤올룹슨은 마치 애플 기기를 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줘요. 케이스가 또 쌓여 있죠. 네, 이렇게 아마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데? 안쪽에 케이블도 좀 고급스럽긴 하네. 케이블을 감싸고 있는 스트랩조차도 상당히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케이블, 그리고 끝단에는 이렇게 실버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네, 요거를 뜯으면 상당히 뭔가 아까울 것 같아서 저는 블랙 색상을 구매했는데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재고가 블랙밖에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떡 푸는 것처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작은 가방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기존에는 이렇게 패브릭이었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스틸 소재였기 때문에 사실 제가 진짜 애지중지 한다고 했는데 찍힘이 하나 발생을 좀 했어요. 리뷰한다고 좀 들고 다니고 실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찍힘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꺼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옆이냐. 이렇게 여러분들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되게 부드럽다. 이 부분이 터치 센서인 것 같은데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소재도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느낌이 들고요. 이 안쪽 쿠션도 약간 메모리 폼 느낌? 살짝 이렇게 눌리는 감이 상당히 좀 고급스럽네요. 계속 좀 만지고 싶은 그러한 느낌이에요. 잠깐만, 이게 스펙상 무게가 상당히 좀 무거웠었는데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이제는 H95를 옆에 두고 설명을 드려야 뭐가 변했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H95를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면 H100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그냥 95 살까? 라는 생각을 할 것 같더라고요. 자, 일단 디자인적으로 비교를 한번 이런 식으로 해 드릴게요. 둘 다 블랙을 골랐는데 H100 같은 경우는 이 지지대 부분과 이어컷 부분이 실버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같은 블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가죽 부분의 마감은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뭐 비슷한 가죽을 쓴 것 같아요. 안쪽에 패브릭도 비슷해 보이고요. 근데 전반적인 디자인에 있어서는 H100의 이중 구조 느낌이 살짝 더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거는 아마도 신제품 버프도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쿠션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H100 쪽의 쿠션이 조금 더 두껍죠. 정수리 부분은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양옆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무게중심을 배분하기에 이게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 크기는 똑같은 걸 쓴 것 같고요. 바로 눈에 띄는 차이점 하나가 H95의 경우에는 이 볼륨이랑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하는 휠이 안쪽에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어컵 가까운 쪽 안쪽에 있었는데 H100은 바깥쪽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돌리는 감이 H95는 뭔가 약간 헛바퀴 도는 느낌이었는데 얘는 돌아간다라는 게 미세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느끼기에 디자인적으로는 안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성에 있어서는 바깥쪽에 있는 게 아무래도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무게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H100 쪽이 조금 더 무거운 것 같거든요. 자, H100의 경우 372.4, H95의 경우 332.4, 40g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그래도 큰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착용을 한번 해보고
머리에 올렸을 때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무거운 건데, 이 뭔가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 있는 소리도 고급진데요. 착용하면 켜지고 벗으면 전원이 꺼진답니다. 이 부분은 좋네요. 파우치에 보관할 경우 1년 동안, 파우치에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충전 상태를 유지한다. 블루투스 모드 양쪽에 다 버튼이 있고요. 5초간 누르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B&O가 이런 휠을 좋아하나 봅니다. 보통은 EQ를 조절할 때 주파수 대역을 보면서 뭐 어느 대역을 좀 높이고 낮추는 그러한 조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편안한 역동적인 따뜻한 브라이트, 왜 여기만 해석을 안 해줬어? 그리고 지금 제가 낀 채로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헤드폰을 끼면 목소리가 되게 커지거나 좀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저는 리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트랜스페어런시 모드가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이거는 진짜 애플에서 느껴보던 트랜스페어런시 모드와 거의 유사할 정도로 상당히 좋습니다. 트랜스페어런시 모드가 보통은 로우, 미디움, 하이 3단계로 구분이 되기 마련인데 상당히 단계가 많아요. 18단계의 트랜스페어런시 모드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는 상당히 고급화되었다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H100 같은 경우는 LDAC를 추후 지원을 한다고 해요. 25년 안에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설마 25년 12월은 아니겠죠. 예. 빠른 시일 안에 업데이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삼성폰에서는 LDAC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업데이트 된다고 하면 저는 꽤 효용성이 있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플래시를 한번 들어보고 다른 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이식스 해피. H100 첫 느낌을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음장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음 쪽에서 오는 음장감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음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맘먹고 저음을 강화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 자, HX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쁜데 저음이 진짜 너무 많이 비어서 제가 단점은 소리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H100은 그러한 저음을 진짜 꽉꽉 채워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고음 쪽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뭔가 개방적인 느낌이 전혀 없고요. 저음에 좀 많이 치중한 소리다라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EQ는 상대적으로 좀 잘 먹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조금 밝은 음색을 듣고 싶다, 그러니까 고역을 좀 살려서 쾌감을 느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브라이트 쪽으로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감성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EQ 조절을 하면 이런 식으로 색이 변합니다. 이 정수리 부분의 착용감이 H100이 상당히 좋은 편이네요. 이 부분의 물리적인 구조가 좀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무게 배분을 좀 잘 해놨다라는 느낌. H95는 딱 쓰면은 정말 정수리가 여기에 닿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좀 더 동그랗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얘는 진짜 완전히 동그란 느낌이고 얘는 살짝 타원형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썼을 때 무게 배분이 H100 쪽이 좀 더 좋습니다. 터치가 많이 개선됐네요. 완전 실시간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딜레이를 가지고 쫓아옵니다. 그래요. 이렇게 완전히 비싸게 내고 이것저것 다 제대로 잘 되게 만드는 게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만지다 좀 놀랬는데 이번에는 이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모듈화를 했다라는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얘를 쓰다가 혹시나 이제 중고로 사고 팔 때에도 다른 사람의 피부에 닿았던 부분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특히 머리 쪽에 닿는 부분은 조금 더 그럴 수가 있는데 얘만 이제 따로 살 수 있다라는 점이, 그것도 상당히 쉽게 탈착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빠진다는 얘기인가? 그러네요. 이거는 원래 빠졌지? 네, 이거는 원래 빠지던 부분인데 잠깐만, 그러고 보면 얘네 둘이 호환이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한쪽 자석이 좀 약해요. 그래서 H95 거를 빼서 H100에다 끼우면 추천은 드릴 수가 없겠네요. H100 거를 H95에 연결도 마찬가지예요. 이 극성을 조금 다르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H95는 이런 식으로 올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H100은 안쪽도 이렇게 실버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H100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전반적으로 고급화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줬다라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착용감 면에서 확실히 좀 개선을 했다. 그래서 신기한 점이 무거운데도 착용감이 더 좋았다. 구매 버튼을 누르기까지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제 이 제품을 좀 꽤 자주 사용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B&O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HX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소리를 듣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H100을 제가 언박싱을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차이점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댓글로 문의를 해주세요. 그럼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또 봐요.